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3월 9일 목요일 아침 10시 6분입니다.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런데 상승으로서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자연 반등에 불과한 상승이고요.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락 중이다. 하락 중에 하락 일시정지했다.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금요일에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뭐 하루 정도 뭐 하락을 쉬어갔다.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적합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가만 미국 증시를 보시면 최근 일주일 정도 나타나는 특징이긴 한데요. S&P가 좀 약합니다. 예전엔 나스닥이 더 약했는데요. 어느샌가부터 슬슬 S&P가 더 약해지고 있어요. S&P가 약한 직접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?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금융주들, 여기 있는 그 파이낸셜이라 써 있는 이 금융주들, 이런 애들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S&P가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. 그 와중에 여기 있는 빅테크 친구들은 어느 정도 좀 평소에 자기 하던 거 하고 있는데, 지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금융주들이 좀 특히나 약해서 S&P가 좀 조금씩 나스닥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한 특징입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생각을 해보면은 뭐 물론 금리 같은 경우에 뭐 계속 오르긴 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좀 심하게 더욱더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더욱더 심화됐죠. 그런 것들이 금융주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.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금융주가 좀 약세를 보여서 S&P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 정도는 있습니다. 저도 솔직히 지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. 이런 일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.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계속 봤는데 몇 거래일 정도 S&P가 강하다 몇 거래일 정도 S&P가 약하다 말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도 그렇고 이제 거의 일주일 가량 S&P가 더 약한 게 그 지속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이 일이 일어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라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금융주가 좀 약하다.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갈수록 심화돼서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폭이 1%를 넘어가서 금융주가 이제 조금 발발 떨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추측 정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S&P가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. 왜 그런지는 좀 더 살펴보자. 이 정도 일단 이야기를 드렸고요.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으니까 일단 뭐 상승한 종목 조금 더 많았고요. 어젯밤은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긴 있었죠. 근데 여러 가지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 마감한 겁니다. 제 생각엔 그 전날 많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냥. 어젯밤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 보시면 일단 어제 저녁 영상 녹화할 때쯤 나왔던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거, 그리고 졸트 잡 오프닝스라고 요것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그죠, 고용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죠.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지금 좋으면 긴축 우려를 자극시킬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어제 고용지표들은 전부 다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증시는 뭐 조금이나마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거, 최소한 빠지진 않았다는 거. 하여튼 이래저래 미국 증시가 혹은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. 왜 강한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일단 강합니다. 뭐 제 생각엔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기다리느라 뭐 지금 뭐 강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, 일단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. 저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. 파월 의장 연설 있었는데 뭐 특별히 뭐 어차피 그 전날에 그 연설 내용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고, 연준 그 파월 의장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. 요거는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한 5월달인가 6월달쯤 되면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는데 그거 실패됐을 때 잘못되면은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한마디 경고했다는 거. 요거 정도가 어제 파월 의장이 뭐 새롭게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또한 약간 좀 우려죠, 그죠? 이것도 약간 우려입니다. 이것도 별로 증시에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. 당연히 악재죠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가 뭐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. 어젯밤에 저는 일단 금리는 좀 쉬어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일단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오르긴 금리도 좀 오르긴 올랐어요. 이 10년물 국채 금리 보시면 미국 장 초반에 막 떨어지던 금리가 미국 장 중에는 다 다시 올라가서 하반경 직성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거.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막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. 이게 예를 들어 중요한 어떤 뭐 지지선 뭐 여기 그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런 자리들을 붕괴를 시키면은 채권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지 몰라도
아직까진 강하잖아요. 그죠? 채권 투자하신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거 막 버티면 안 돼요. 지금 목표치 저 위에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는 하자는 거. 채권도 이렇게 금리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여튼 미국 증시는 좀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. 근데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. 2년물 금리도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하루 정도는 쉬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또 다시 계속해서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. 이런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. 아, 이거 또 시장에 앞서가네 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. 이게 이제 어제 그 파월 의장 연설하고 나서 이 50bp 인상 확률이라든가 최종금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급속하게 좀 어떤 그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. 여기 좀 보겠습니다. 50bp 인상 확률이 어젯밤에 또 올라가지고 78%까지 찍혔습니다. 굉장히 높죠. 사실상 이제 50bp 인상할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기 저 멀리를 보면 이건 9월달 FOMC 때 지금 그 최종금리 수준이 뭐 6.25 혹은 6.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가능성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. 솔직히 지금 3월달 상황에서 몇 개월 뒤에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이게 솔직히 가능할까요? 여러분들 하룻밤 뒤도 맞추지 못하는데 근데 뭐 6개월 뒤에 금리 수준이 6.5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막 발발발 떠는 게 이게 솔직히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웃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그 기대감이 좀 확 또 앞서가고 있는 듯한 또 그런 느낌입니다. 지금 파월 의장이 50bp 인상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이 어떤 그런 그 긴축 우려가 좀 또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느낌 개인적으로 조금 받습니다. 보시면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최종금리 6%일 확률이 제로였는데 어느덧 이제 40%까지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. 하여튼 시장이 이런 그 기대감, 이런 하여튼 그 시장의 심리 변화가 굉장히 좀 극심하긴 합니다. 이런 점들. 이게 또 이제 안 좋은 쪽에서 그러니까 그 시장의 안 좋은 방향에서만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. 언제나 주식시장엔 긍정론자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어제 보여드렸던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인데요. 시장의 그 대부분은 그 긍정론자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잘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사실 이런 예측도 굉장히 웃기긴 해요. 항상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앞서간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측면에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연준에서 생각한 미래 전망이에요. GDP는 항상 적당히 2%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. 실업률은 적당히 조금 올라가서 결국 4% 정도에 안착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롱런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항상 5% 6%가 넘어가지만은 항상 2%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항상 보시면 롱런 전망은 2%입니다. 이거 작년에도 2% 전망이었고 올해도 2% 전망이었고 재작년에도 2% 전망이고 항상 2% 전망입니다. 코어 PC도 높지만 항상 2%가 목표치라고 적어놓고 있고요. 하여튼 정말 재밌습니다. 뭐가 조금 좋아질 것 같으면 이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각종 기대감을 항상 저 멀리 너무나 좋은 쪽으로 해석해갖고 증시가 막 올라가고 뭐 조금 안 좋은 소식 나오면은 벌벌 떨면서 모든 이런 그런 기대감을 안 좋게 갖고 가갖고 이 보시면 하루 만에 이 보시면 그 한 달 전에는 50bp 인상 확률이 10%였거든요. 근데 지금 78%예요. 이러면서 시장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. 이게 하여튼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시장이 정말 기대감만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딱히 막 그 손에 잡히는 그런 굵직한 재료 이런 건 사실 시장에 없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라는 재료를 갖고 시장이 열심히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뭐 조금 좋은 이야기 나오면 기대감이 확 올라가갖고 증시 확 오르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나오면 확 떨어져갖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뭐든 앞서가는 것 같아요. 지금 기대감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. 왜 이리 시장 참가자들의 그 기대감이 앞서갈까? 사실 이런 인플레라는 재료가 이게 매일매일 이게 매일매일 발표되는 그런 지표도 아니고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물가 지표 나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연준 FOMC 회의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이런 이벤트들이 인플레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굉장히 띄엄띄엄 있단 말입니다. 그죠? 그러니까
여기 있는 이 띄엄띄엄 발표되는 이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이 사이에. 그러니까 무슨 기대감 좋아졌다고 하면 확 이 사이에 올라갔다가 무슨 뭐 안 좋다 그러면 이 사이에 확 떨어졌다가.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자꾸자꾸 기대감만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잘 못 보내는 거에 대한 그런 증거가 아니냐. 사람들이 시간을 잘 못 보내고 있다. 주식시장을 잠깐 좀 떠나갖고 매일매일 좀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면, 하여튼 시간 잘 보내면은 증시도 이렇진 않을 텐데, 하여튼 이 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긴 하다. 이런 모습을 보면요, 마치 애 같지 않습니까? 반응이요. 그러니까 뭐 사탕 하나 주면은 금방 좋아져 가지고 뭐 웃고 있고, 안 좋은 소리 조금만 하면은 뭐 다시 울고 있고, 이 완전 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, 하여튼 이런 그 지표 발표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은 잘 없는데, 그래서 시간은 많은데 이 사이에 할 게 없으니까, 이 사이에 시간을 잘 못 보내니까 하루 종일 그냥 뭐 하나 좋은 일 생기면 웃고 나쁜 일 생기면 안 좋아하고,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. 하여튼 그래서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, 그래 시간 잘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, 우리도 저렇게 약간 좀 그 조급증 뭐 저런 거에 좀 빠지지 않으려면은, 시간 잘 보내야 된다. 그래서 자꾸자꾸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, 뭐 물론 매일매일 체크는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매일매일 움직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지지와 저항 체크하고 그런 건 좋은데, 어쨌든 그 증시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시는 시간을 조금 좀 줄이시고 다른데 건전한 시간을 더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,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하여튼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. 잡다한 이야기가. 그래서 미국 증시 좀 마저 보자면요,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고, 하여튼 그죠. 그 보시다시피 파월 의장이 한마디 했다고 이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 다 하고 있어요. 이제 2월 달에 실수한 거다. 이제 다시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,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, 블랙록 같은 경우는 뭐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뭐 더 오래 갈 수 있다,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자그마한 건 뭐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하면 저렇게 바뀌고, 조금만 좋은 소리 하면 막 웃었다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울고 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. 깝깝합니다, 개인적으로는. 그러니까 뭐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근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해봐야 지가 그 안에 박스권이란 말이죠. 그래서 뭐 아무튼 지금 미국 증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, 그렇습니다.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할 말이 없고,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좀 그 중요하겠죠. 일단은 오늘 밤에 일단 그 어젯밤에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 정도 된 거고, 오늘 밤에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. 변동성 지수는 하락했을 겁니다. 그죠? 조금 올랐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크게 하락했을 거고, 하지만 변동성 지수는 어딘가를 잘 지키고 있긴 하고요. 그런 점들 체크하시면 되겠고, 어젯밤에 달러는 올랐던 것 같습니다. 그죠? 달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, 달러는 특별한 일 없이 그 매물 소화 잘하고 있다. 매물 소화가 아니고 이 급등에 따른 피로감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달러는 지금 2거래일째 지금 굳히기 들어갔고요. 잘 굳어가고 있습니다. 이 어떤 추세 전환된 거, 레벨업 된 거 잘 굳어가고 있습니다. 이 위쪽의 구간으로 올라온 거 잘 굳히고 있고요. 뭐 나머지 할 말은 없고, 그죠?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고, 금리 오히려 더 올랐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.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 쭉 했죠, 그죠?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를 좀 보자면요, 한국 증시, 일단은 그 에코프로 BM이 좀 먼저 좀 보이긴 하네요. 에코프로 BM 사실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위에 있는 전고점 넘어갔으면은 이 대폭등, 급등도 또 할 수 있었는데, 일단 오늘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. 아침에 이런 모습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땡 하고 달렸었어야 이제 그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, 일단 가야 될 때를 놓치긴 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오늘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오늘 당장 22만 원 뭐 여길 넘어가겠다는, 전고점을 넘어가겠다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죠. 그렇다면 지금 이런 움직임은 일단 위에 4거래일간 저항이 누적되는 그림입니다. 20만 원에서 한 22만 원 요 사이에 저항이 누적되는 그림이고, 20만 원 붕괴되면은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, 얘가 이 모양이니까 코스닥은 안 좋겠죠, 이제. 그렇다고 코스닥 지금 당장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느냐? 그것도 또 조금 좀 애매하긴 하죠. 일단 오늘 이게 음봉으로 마감하는 걸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을
할 수는 있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어떤 자리를 붕괴를 시켜야 예를 들면 그 코스닥 150은 한 1170 정도는 붕괴시켜야 될 것 같아요. 1170은 붕괴시켜 줘야 이 아래쪽으로 그나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하여튼 1100짜리는 붕괴시켜야 돼요. 1100짜리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아래쪽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들 좀 살펴봤고, 오늘 한국 증시 뭐 봐야 될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예, 봐야 될 거 뭐 똑같이 풋옵션들이 잘 박스권 안에서 버티면서 어떤 하락의 불씨 이런 게 살아나는지 여부, 이거 뭐 박스권 아니라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최소한 위쪽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죠, 그죠? 예. 뭐 일단 하락 채널형입니다.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채널형이니까 여기서 뭐 상승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, 일단 뭐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시간 잘 보내자.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면 또다시 저항이 누적되는 그런 그림만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 별로 상승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마감이 되면 좋지는 않겠죠, 그죠? 이 정도 이야기. 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이 1320원짜리가 중요한 저항인데 이거 돌파 한차 가는지 여부 뭐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. 아직까지는 달러 계속 들고 버티시면 됩니다. 이 1320원만 넘어가면 이제 위쪽으로 목표치가 확확 열리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. 하여튼 시장이 계속해서 좀 혼란한 그런 상황인데요. 아래쪽으로도 뭐 포기할 수 없고 위쪽으로도 조금 좀 포기하기 깝깝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 잘 보내야 된다.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드릴게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